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의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지는 않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의 기분을 눈치 보게 되고 내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그 사람이 멀어질까봐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지금 편안한가요? 아니면 조금은 아픈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살게 하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조금씩 죽여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걸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이만큼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이유를 찾고 의미를 붙이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고 희미한 애정을 붙잡은 채 우리는 오늘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매번 눈물이 먼저 앞서고 그 사람을 만난 후엔 마음보다 숨이 먼저 막힌다면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버텨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에서 당신 자신을 망가뜨려야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눌러두고 있었던 이야기.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그 말을 대신 꺼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조금 더 당신 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감정약국 지금부터 문을 엽니다. 언젠가부터 그 사람의 말투가 시선이 침묵이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도 그 사람의 하루 기분이 당신의 감정을 결정짓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죠. 기뻐도 웃지 못하고 서운해도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멀어질까 두려워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당신은 자꾸만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참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하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애썼죠. 더 많이 참아보려고. 더 많이 주려고. 더 잘하려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노력은 왜 항상 당신만의 몫이었을까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 나 자신을 설득하고 무시하고 억누르면서 간신히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있다는 기분.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이든 우정이든 관계는 함께 있어야 편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사람 곁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지는 않나요? 무언가 말할 때마다 예민하게 굴지 마. 너 왜 이렇게 복잡해? 그 정도는 좀 넘어가. 그렇게 당신의 감정은 늘 과민 반응이나 불필요한 감정으로 취급되고 결국 입을 다물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벌벌 떨고 혼자 상처받고 점점 내 자존감이 무너져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도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렵고 이 관계가 정말 끝이라면 내가 뭔가를 잃는 기분일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 묻고 싶어요. 이 관계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얻고 있나요? 따뜻함인가요? 안정감인가요? 아니면 늘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고립된 기분인가요? 사람들은 말해요. 관계는 원래 쉽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맞춰가며 사는 거라고. 하지만 그 말에 당신의 아픔이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관계는요,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해요. 당신이 계속 조심하고 계속 미안해하고 계속 불안해하며 그 사람 곁에 있어야만 한다면 그건 이미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느끼는 당신은 약하거나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나 여기서 조금 더 머무르면 무너질 것 같아.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당신,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이 관계 안에서 계속 이렇게는 못 버틸 거라는 걸. 그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가 아닌 당신 자신의 감정을 가장 먼저 들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파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파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우리는 이제 그 아픔에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서 걸어 나올 준비를 해야 해요. 심리학에서는 애착 유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애착이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와 맺은 정서적 관계에서 세상을 어떻게 신뢰할지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특히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늘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거절이나 거리감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도 항상 불안해요. 지금 이 사랑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 마음이 변하면 난 어떻게 하지? 내가 부족해서 또 혼자 남겨질지도 몰라. 그래서 애착 불안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오히려 더 붙잡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잃는 것보다 나쁜 대우를 견디는 게 덜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던 기억이 깊은 사람일수록 잃을 바엔 다 감수하고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작용해요. 자존감의 상처 내가 참아야 사랑받는다는 오래된 믿음. 혹시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착해야 한다, 좋은 아이여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았나요? 칭찬받기 위해, 혼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자란 사람들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사랑받게 만들기 위해 계속 참고 맞추고 증명하려고 해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좀 더 잘하면 이 사람도 달라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먼저 탓해요. 결국 그 관계가 아프다는 것보다 나를 탓하는 감정이 더 익숙해지는 거죠.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남겨온 방식이 너무 오래되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관계 중독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이건 조금 더 무의식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뇌는 익숙함을 안전하다고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심지어 고통이라 해도요. 특히 어린 시절 갈등과 불안을 반복 경험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람보다 차갑고 거리감 있고 내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중독이라 TPAIM-반등이라고도 부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반복되며 화해, 기대, 실망, 상처의 순환이 반복될수록 우리 뇌는 그 관계를 더 강하게 기억하고 더 깊이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참는다. 그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그렇게 힘들면 그냥 끊어. 왜 거기 있어? 하지만 이건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 관계 안에 얼마나 많은 기억과 기대와 의무와 두려움이 얽혀 있는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믿음을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을 이해해줄 단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왜 자꾸 아픈 사람을 붙잡을까? 가 아니라 나는 그만큼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다정하게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 주는 것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문장이 있었나요? 있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가장 필요로 했던 말일 거예요. 이별이라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죠.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떠받치던 믿음 하나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놓는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기대고 있었던 감정의 체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까지 함께 놓는 일이기도 해요. 이건 사실 철학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대할 것인가? 에 대한 깊고 본질적인 선택이니까요. 에리 프롬 사랑은 기술이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말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며 책임과 지혜가 필요한 선택이다.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있음에도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자유로운가요? 나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 당신의 시간, 말투, 감정, 꿈까지도 점점 잃어가고 있진 않나요? 사랑은 상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면서 더 나다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그 관계가 당신을 억누르고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자신을 잃지 마라. 니체는 말했죠. 사랑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더욱 깊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진짜 사랑이라면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괜찮다고 착각하고요. 하지만 니체는 그게 가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나다워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점점 자책하고 초라해지고 작아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진 않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기보다는 사랑을 구걸하게 만드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은 곧 나다. 실존주의 철학자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없다. 선택은 항상 이루어지고 그 선택이 곧 나 자신이 된다. 지금 당신이 떠나야 할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도 선택이고 그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관계에 남아있는 것이 당신을 더 의심하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든다면 이제는 달라진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는 나를 아프게 만들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구체적인 준비 관계를 놓기 위한 5단계 마음 정리. 이제 실제로 관계를 놓기 위한 심리적 감정적 준비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끊어내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하는 순서에 가깝습니다. 1단계 인정하기.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 부정하지 않고 맞아, 이건 괴로운 관계야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2단계 감정 분리하기. 사랑과 두려움을 구분해야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떠나지 못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 없이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면 감정이 처음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3단계 나의 경계 회복하기. 지금까지 당신은 너무 많이 내어주었어요. 이젠 다시 내 마음, 내 시간, 내 에너지의 경계선을 회복할 때입니다. 내 감정은 소중하다. 내가 괜찮아야 관계도 건강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해요. 4단계 미련과 죄책감을 내려놓기.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먼저 상처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당신을 붙잡아두기 위한 감정의 덫이에요. 지금의 괴로움이 명확하다면 과거의 애정은 놓아도 됩니다. 5단계 새로운 삶의 선언.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떠나지 않기 위해 이 관계를 놓습니다. 관계를 놓는 것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사랑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건 단 하나. 당신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것. 사랑은 인내가 아니라 성장이어야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쯤을 지나고 있을까요? 관계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끝나지 못한 마음만을 껴안고 버티고 있을까요?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이 감정 약국을 듣고 있는 당신은 분명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일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헤어졌으면 됐지, 왜 아직도 아파해? 하지만 정작 관계에서 빠져나온 후의 시간이 더 깊고 아프다는 걸 진짜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이 남아있고, 연락은 끊었지만 머릿속에선 여전히 그의 표정이 떠오르고, 매일 밤 내가 선택한 이 이별이 정말 옳았던 건지 수없이 되묻게 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자기 자신을 오해하게 돼요.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나 봐. 다시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꼭 기억해줬으면 해요. 마음의 회복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해지는 것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가장 아파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외면당했던 날, 이유 없이 무시당했던 날, 아무 말 없이 울고 돌아서야 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었어요. 지금의 아픔은 그 관계가 무너져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잃었는지를 알아버린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은 이별의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고통이에요.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나를 쌓아 올리는 그런 재건의 시간이에요. 마음의 회복은 단순히 누군가를 잊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늘 뭔가를 입증하려 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자꾸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말하고 싶은 걸 참아내고 늘 미안해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증명을 멈출 시간입니다. 사랑은 자격을 증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나누는 감정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바로 당신 자신이요. 이제는 나를 사랑해줄 단 한 사람을 믿자. 바로 나 자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나요? 그 사람인가요? 세상인가요? 아니면 가족, 친구, 사회? 이젠 그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나를 괴롭히던 말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땐 몰랐지만 난 정말 많이 외로웠고 정말 잘 버텨줬고 정말 잘 살아왔어. 위로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의 언어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가 어떤 말보다 깊이 당신 마음속으로 스며들기를 바랐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기 위해 참는 삶이 아니라 나답게 웃고 나답게 느끼며
다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감정 약국은 언제나 당신 편에서 기다릴게요.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